네, 뉴욕 증시 망업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3대 지수 모두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미디어 업계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썩 좋지 못했던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6일 연속 하락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됐습니다. 어제 월트 디즈니가 부진한 실적 발표로 9.5%의 급락세를 보인 데 이어 오늘은 21세기 폭스 그리고 MTV의 모회사인 비아콤 등 동종 미디어 기업들의 실적이 역시 부진했다는 소식으로 이들의 주가 급락이 이어진 것이 오늘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의 9월 금리 인상설이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개장 전 발표되는 노동부의 7월 고용 지표를 앞둔 경제 심리가 짙어진 것도 또 다른 하락 요인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약 22만 5천 명의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와 5.3%의 실업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만일 예상을 크게 웃돈 결과가 나온다면 9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 가운데 8%에서 현재는 53%로 급등했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지수가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틀 전 데니스 로카드 아틀란타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을 주장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국제 원유 가격이 1.2% 밀려 3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업종이 상승했던 반면 미디어 업종을 비롯해 자유소비재, 바이오, 은행, 제약, 운송, 반도체, 태양광, 소매 업종 등은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구시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2.1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8년 만에 국채 발행을 재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 급락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를 메우기 위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8년 만에 국채 발행을 재개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270억 달러 규모의 5년에서 10년물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원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작년 8월 7,370억 달러였던 사우디의 외환 보유고가 현재는 6,720억 달러로 크게 감소한 것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의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6%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장기간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경우 부채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빌 에커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가 7.5%의 지분 보유 공시를 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지의 보도로 오레오 쿠키로 유명한 식품업체 몬델레이스는 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직판업체 허벌라이프는 예상을 13센트 웃돈 주당 1달러 24센트의 실적과 예상을 웃돈 11억 7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연간 전망을 상향 제시하면서 오늘 15%의 급등세를 보였고 세계 최대 멤버십 할인 마트인 코스트코는 7월 동일 점포 매출이 소폭 감소할 것이라던 증시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전달과 동일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0.4% 하락했으며 금광업체인 베리 골드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주주 배당을 60% 삭감하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한 구조 조정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4.5% 상승했으며 커피 업체인 큐리 그린 마운틴 커피는 지난 분기 순이익을 예상에 부합했지만 부진한 매출과 함께 5% 직원 감원 그리고 연간 전망을 대폭 하향 제시하면서 28%의 폭락세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증권사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다는 뉴스로 3D 프린팅 업체 트레터스는 8%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증시 특징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못 미쳤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천 건이 늘어나 27만 건을 기록해 전문가들이 예상치였던 27만 3천 건을 하회하면서 22주 연속 30만 건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을 두려 추세를 볼 수 있는 4주 이동 평균 건수는 6,500건이 감소한 26만 8,250건을 기록했고 지난 7월 25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연속 수급자 수는 14,000건이 줄어든 226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7월의 고용지표를 비롯해 6월 소비자 신용지표 그리고 케이블비전, 허쉬푸드, 그룹원, 벅셔 헤더웨이, 소더비스, JD.com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 저희가 김사정 연구원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다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